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회적 기업가 적정 기술입니다. 6주차 2강을 시작하기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지사항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연이어서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시빅 벤처스 잘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같은 시간에 이야기했던 시빅 벤처스와 또한 이 HCDC라고 해서 해크닉 개발 협동조합에 대한 사례를 우리가 다 같이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구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이제 제가 김광석 거리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생각을 해보니 수업을 마치고 우리가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도시 재생에 관련된 그 노력으로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이 골목길 투어라든지, 그죠? 근대로의 여행, 이런 것들이 다, 예전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 영국의 주민 참여, 도시 재생 사례로 이 코인스트리, 커뮤니티 빌더스라고 하는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 영국의 주민 참여의 재생 사례는, 코인스트리는 이런 런던, 템스강, 강변 남쪽의 사우스뱅크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1974년에서 84년까지 이렇게 10년간의 어떤 개발 반대 운동으로 민간 개발업자들의 개발을 계획을 포기시키고 이렇게 1985년에 비영리 마을 단체 만들기 사업인 CSCB, 그러니까 이제 코인스트리 커뮤니티 빌더스라고 하는 걸 설립해서 스스로 이렇게 재상 사업을 이렇게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보시면 이게 이제 코인스트리 개발 이 커뮤니티 빌더스에 운영하는 이 주거단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 뒤에 보면 고층이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그 건물들을 예전 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빌딩해서 쓰고 있죠. 우리는 그 대구에는 또 이 북구 침산동에 가면 혹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가보셨나요? 옛날에 그 자리가 그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회사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앞에 보면 이런 그 낮은 2층짜리 건물에 지붕이 있는 아주 이제 그 고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한옥이나 이런 고대는 아니고, 이제 근대에 지어진 나지막한 건물인데, 그게 원래는 그 제일모직에서 일을 하던 그 여공들의 기숙사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지금은 담이 없지만 큰 담을 놓고 이제 사실 이제 예전에 이 70년대나 80년대 시절에는 그런 우리나라 또한 이런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간 산업이라든지 투자나 사회 인프라가 확정 안 되었던 시절이라 그 시절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가 동남아에 공장들 이전하는 이유가 그 나라의 어떤 값싼 노동력들을 활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그때가 정말 개발도상국이었고 우리 또한 저변국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시절에 그 값싼 노동력으로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지식 수준도 낮고 하니까 이탈도 많고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큰 담을 세웠고 금요일 저녁이면 이제 퇴근하는 그런 여공들 친척이며 친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렇게 저도 들었고 막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그처럼 거기도 이런 식으로 옛날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개발해서 이렇게 리빌드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잘 다시 재생해서 쓰는 그런 사례입니다. 요 CSCB, 그러니까 이제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를 그냥 CSCB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 CSCB의 특징은 커뮤니티 중심 도시의 재생이라는 것이고요. 코인스트리의 커뮤니티 주체들은 이런 개발 초기 런던시로부터 부지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임대주택, 그죠? 공원, 산책로 등 이렇게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또 공장 이런 공장이나 재래시장 등
기존 건축물을 리볼링하여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또한 그 코인스트리에서는 이런 지역 내외에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해서 이사를 구성하고요.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다른 쪽에서 이렇게 맡아서 위탁을 하거나 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영리로 추구하게 되어서 실제로 힘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그룹이나 본인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주체 개발 회사 또 전문가 지역의회, 의원, 행정 이런 포괄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서 또는 민간협의체를 이렇게 구성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 토지 이용을 비영리로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업자의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또 토지 매입과 이런 개발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의 토지 매입 및 개발을 지원하는 런던시의 어떤 정책적 지원 덕분이라고 합니다. 자산 관리를 통한 이런 공동체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사례로 말씀드렸던 이 코인스트리의 커뮤니티 빌더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또 이 코인스트리 외에 또 하나의 또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이 패밍턴 개발 트러스트라고 하는 PDT라고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1997년에 이 PDT는 설립이 됐고요. 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대표 닐 존스턴 씨라고 하는 대표이사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례로는 이런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이 있고 패딩턴 개발 스트리트 스트리트와 같은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패딩턴 개발 스트리트 앞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으나 잠시만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였죠. 지난 시간에 강의 드렸던 잘 안 넘어가시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었더니 CB 프린세스 전에 제가 사례로 넣었던 데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이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에 대한 사진과 대표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와 똑같은 유사한 그런 사례입니다. 요 패딩턴 개발 트러스트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패딩턴 개발 트러스트에서는 잘 넘어가지가 않네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이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었더니 잘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97년에 이렇게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패딩턴과 북부 웨스턴 지역에서 이런 시민과 지역 단체 같이 이렇게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자선 단체이자 사회적 기업입니다. 몇 개의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이제 처음에는 올리고 있었는데 지금 점차 확대돼서 이제 교회 재건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공원관리소 에너지센터 전환 프로젝트 등 이렇게 자산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들을 많이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 이익을 좀 창출해서 또 같이 쉐어하고 있습니다. 이 PDT는 지역사회 이런 자원봉사 중간 지원 조직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자원봉사로 조직하고 또 이렇게 공간 또 프로그램 이런 등 지원하는 사회 봉사 활동 허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요 PDT 대표인 이 닐 존스턴 씨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주민들을 교육하여 그들이 직접 우유색의 정보를 전달하고 또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변화에 있어서 무척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고요.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적 기업이 좋은 이런 의식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주변에 많은 지원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그 좋은 사례였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지원이나 또 이런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훨씬 더 뭐 본인 사업하는 스스로도 그렇고 지역 사회의 주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제 일본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봤던 미국의 이 고령화에 대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 시니어 살롱이라고 있습니다. 이 일본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초고령 사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어쨌든 그 경제 발전이라든지 또 그런 걸 이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경제적인 여력은 있고 이제 나이만 연로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변국가의 고령화와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와 수준에 있는 이런 고령인들을 위한 여러 그런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례 시니어 커뮤니티의 활성을 위한 이 시니어 살롱은 뭐냐면 일본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헬로워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고 낮은 직무 능력을 가진 이런 시니어들의 어떤 단순 직무 일자리의 매칭이라고 시니어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제가 있던 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한 사람이 한 거리씩 이렇게 맡아서 하는 그런 운동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이제 할 수 있는 지하철에 대한 이런 파트타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아르바이트죠. 이런 것들을 하게끔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낮은 직무 능력을 가지거나 이런 걸 판단해서 이제 일자리를 매칭하거나 또한 그냥 그 노인들의 어떤 복지 아닌 복지를 위한 그런 일자리들을 대변하게 됐었었는데요. 그처럼 일본도 마찬가지 헬로워크라고 하는 그런 일단 단순 노무지에 대한 그 파트타임으로 노인들을 고용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전문 경력을 가진 시니어들도 있었고요. 앞서 우리 미국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경력을 가진 이런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니어 인재 발굴을 통한 구인구직 그리고 각종 교육 및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 시니어 커뮤니티 시니어 살롱을 운영하고요. 일본의 이 프로토 그룹이라고 하는 프로토 그룹에서 2007년부터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형태의 어떤 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과 이 온라인에서 동경 온라인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사업 등을 통해서 유사하게 진행되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이게 됐고요. 교육 프로그램 및 이렇게 세미나 중심을 통한 교육생 관리 측면이 아닌 동아리의 어떤 자발적 참여와 공간 그리고 이 커뮤니티 운영자를 위한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페이지 수가 넘어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 미국 사례 그죠? 시빅 벤처스의 사례와 유사하죠. 그 시빅 벤처스는 여러분이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다시 돌아서 이야기하지만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은 나이가 들었으나 경험이나 이런 지식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칭, 그런 그 고령인들에 대한 노하우를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시빅 벤처스의 모토였던 것처럼 이 시니어 살롱도 그와 유사한 이런 사회적 연결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실 이 비슷한 그 사례 영화를 제가 언제 본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영화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연세 드신 분. 물론 사실 약간 좀 호러는 아니지만 그 연세 드신 분들의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분의 지식이나 노하우, 경험 이런 부분들을 다운로드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곧 우리도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에 대한 제가 특강 강사도 한번 온라인으로 제가 보시겠지만 그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어나게 되고 앞으로 좀 더 초연결성 그리고 초지능화가 되어가는 사회가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AI 인공지능이 사람의 어떤 지능보다 앞서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하죠. 그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의 어떤 지식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뭐 메모리나 뭐 하드디스크나 다 물리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요. 우리 두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체적 리듬 그리고 생체식 바이오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의 사업주도인 그 친구도 요거에 대해서 거의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뇌의 어떤 저장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일본의 시니어 살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 이제 시니어 살롱의 어떤 조감도구 공간 구획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은 전국 100만 이상의 도시에 이런 프랜차이즈 형태로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점포의 성공 사례는 이 나고야 1호점이 있고, 프로토그룹 본사 건물에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임대비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기반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보면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유 PC 활용룸도 있고요. 무료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미팅룸이 있다고 해서 적은 인원이 회의나 취업 상담 등 또 이제 경험이 많은 노인분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또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이런 또 갤러리도 운영해서 작품을 각지게나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게 서파 공간이라고 해서 천천히 그리고 쉬면서 쉬고 싶을 때 쉬고 할 수 있는 또 무료 음료 카페테리아도 이렇게 운영해서 마음에 드는 음료수를 하실 수 있게 하고 또 여기는 교육 공간으로 해서 각종 세미나나 이벤트 여러 가지를 하게 되고 또 서클 활동이라고 해서 회원들 간의 어떤 서클 활동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은퇴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여기가 놀이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렇게 어린애들의 놀이터처럼 막 육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하면서 이제 또 여기에 같은 연령대에 이제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 훨씬 더 이제 즐거울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또 여기를 놓고해서 오면 그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매칭을 통해서 여기서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 일본 시니어 사롱의 이 모토가 직업을 만나다, 취업을 만나다, 또 친구를 만나다. 그래서 50세부터 이 세컨드 라이프 사롱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보통 이제 20대 때 대학에서 졸업을 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고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서 육아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덧 50, 60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가서 60이라 그래도 그죠? 은퇴하고 나도 어디 가면 젊은이 취급받고 또 어디 가면 또 늙은이 취급받고 하는 애매한 그 나이가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은퇴하는 60에서 65세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도 아주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그 시기가 되면 도래를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여생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제2의 인생, 제2의 서막을 어떻게 올릴지를 더 요즘 많이들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이 세컨드 라이프에 대한 룸을 일본 시니어 사롱이 운영을 하고요. 수익 모델은 그러면 뭘까요? 개별 지점의 어떤 커뮤니티 운영 역량에 따라서 고객 확보를 하고요. 여기에는 월 한 1000여 명의 유료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료 회원들의 또 그 시니어 인재들이 그냥 단순하게 본인이 갖고 있던 돈을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 구인구직 상담 소개료로 또 주요 수익도 창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베이비 부모 세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부를 축적을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다 보니까, 생활의 여유는 있고, 오히려 예, 시간이 많은 분들을 위한 이런 시니어 살롱도 예, 있습니다. 다음은 예, 요 일본 예, 자꾸 이제 뭐 이 영어의 약자로 써서 그런데 발음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죠?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약자를 쓰다 보니까 다들 뭐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 현안을 NPO 그리고 자원봉사들이 아닌 비즈니스 방식을 도입해서 설립, 운영하는 그런 기업형 사업체를 의미하고요. 예,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예, 그리고 서비스를 최소한의 어떤 수익 추구를 해서 또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공급하는 또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자립도도 높여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과 또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 또 커뮤니티 비즈니스 우리가 보통 소셜 벤처스라고도 하고 뭐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긴 하는데 이 마을 기업들이 처음 생겼던 거는 이 버블 경제 붕괴 이후에 구도심 중심으로 이런 지역 경제가 무너짐에 따라서 지역을 재활성화하겠다라는 어떤 그 모토에서 시작했었어요. 또 앞서 우리 영국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한 재활성화를 위한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도입했고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마을 만들기 경험의 축적이 이 비즈니스 차원으로 전개가 된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착수하고자 해왔고 또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이런 지역 주민 간의 공동체 활성화를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일본 내에 약 한 8천여 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설립되었으며 거의 시장 규모는 보시다시피 아주 큽니다. 3.1조 원 정도 되고요. 지금 더 늘어서 거의 한 5조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셜 비즈니스에 대한 연구에서 이 관련된 자료들이나 내용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습니다. 이 또한 이제 스타벅스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 비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스타벅스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죠? 스타벅스를 가시는데 스타벅스의 이 부분들이 또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스타벅스가 왜 사례인지는 한번 URL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를 시청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영상을 봐봤고요. 그 다음에 이 또 사회적 기업 사례로 해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지난 시간에죠. 시빅 벤처스에 대한 영상 또한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이 영상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까지 보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의 더 영국 사례, 또 마찬가지 시니어들을 위한 영국 은퇴자 협회라고 해서 에이지 UK라고 하는 또 벤처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의 사례는 이 1940년 이 은퇴 고령자들의 어떤 후생 복지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은퇴 고령자 관련 각종 보고서와 관련 이런 정보, 간행물 발행을 및 다양한 사회 활동의 전개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국 한 1,400개의 지부와 한 2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가장 큰 이렇게 오래된 NGO입니다. NGO의 약자 아시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입니다. 그죠? 그래서 런던 교회에 있는 본부 직원을 비롯하여 800명 정도의 어떤 상근 직원을 두고 있으며 연간 한 5,400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규모의 어떤 단체이고요. 또 취업을 원하는 은퇴자들의 어떤 일자리 제공과 재취업의 창구 및 절세 관련된 유용한 세무정보, 퇴직연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잘 하는지, 그죠? 요즘 우리나라도 재테크보다도 더 핫한 게 세테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취직하기 전이어서 모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또 이 소비자 이슈라든지, 그리고 주택, 건강, 레저와 여행, 또 창업 등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까지 이런 정부 주도 정책에서 최근에는 이런 시민과 기업의 어떤 사업화 형태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처럼 영국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우스운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유럽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더라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쨌든 좀 더 빠르게 어떤 사회의 어떤 진척이나 개발로 인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일본도 영국의 어떤 문화와 또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좀 더 빨리 받아들이면서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기도 하고 그랬던 또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사회적인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앞서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AG UK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more money in your pocket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는 나이가 들어도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렇게 이건 또한 우리나라의 이 사회적 기업과 적정기세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또한 이제 어떻게 하면 착하면서도 착하게 일하면서도 돈 벌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어떻게 정말 그럴까 한번 우리나라의 또 사례도 동영상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영상까지 다 보시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채웠을 것 같고요. 학습에 대한 이번 주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례들을 쭉 한번 잘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빈 여백이 없네요. 제가 하나 재밌는 여러분들 항상 지금 취업 때문에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들 취업이 힘든가를 HRD라고 해서 Human Resource Development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계신 아주 유명한 분께서 했던 이야기가 제가 생각나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제일 설명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이 창을 갖고 왔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왜 청년 실업이 점점 느는지가 사회적인 어떤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여러분들 취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보나 진로에 대해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사람들의 어떤 퍼포먼스는 그죠? 보통 이 20대 때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20대 때 이제 20대 후반으로 졸업한다라고 치면요. 졸업하면 처음에 이제 이 역량은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지식이 있겠지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이가 들면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서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육체적인 그러니까 머리의 지식은 계속 늘고 경험은 늘어나지만 육체적인 어떤 퍼포먼스나 또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죠?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이렇게 업무 능력은 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퍼포먼스 곡선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죠? 이렇게 그려지고요. 하지만 이제 연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느냐 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하는 일보다도 더 많이 이제 받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연봉은 연공 서열이라서 그렇게 크게 늘진 않지만 이거는 요 색으로 하지 않고 잠시만요. 이거 지우고 다른 색으로 할게요. 그게 훨씬 더 보기가 좋으실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봉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막 급하게 올라가진 않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국내는 연공 서열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연봉이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가 이제 보통 2000대 후반에서 그죠?
2000대 후반에서 뭐 3000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4000, 뭐 5000에서 마지막에는 뭐 한, 뭐, 아이고, 네,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어쨌든, 왜 여러분들이, 연봉을, 이제 청년 실업이 많이 생기냐 보면, 지금 현재 여기 공백이 보이시나요? 예. 실제로 여러분 내는 퍼포먼스는 여기인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는 연봉은 여기에요. 그러면 요 빗금친 요 부분만큼이 뭘까요? 예. 회사에서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은. 그리고 요때가 이제 사회 나갔을 때에 보통 한 5년 차 정도입니다. 1, 2, 3, 4, 5년 차 정도. 그래서 사회 나가면 한 4에서 뭐 물론 개인의 차이에 따르겠지만 뭐 3년에서 5년 차이 정도 되면 본인이 받는 연봉에 본인이 밥벌이를 해요. 그래서 요때가 보통 한 사회 나와서 4년 차 정도가 되면 뭐가 되죠? 사원에서 대리가 되는 시절이고 대리. 그러니까 왜 이 경력자들을 더 많이 뽑는 거죠. 요렇게 대리 정도 시절에. 요때부터 뽑으면 바로 본인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내거든요. 자기가 받는 연봉보다도 더. 그죠? 그래서 이 빗금 부분만큼이 개인이 어떤 퍼포먼스를 더 내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 20대 때 이만큼이 이제 회사에서 투자를 하려니까 회사에서는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청년 대졸 초임 대졸을 잘 안 뽑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죠? 이태백. 20세 태반이 백수라고 해서 이태백이라고 불리잖아요. 이태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연봉이라고 그랬죠? 여기 연봉 곡선이고 여기 퍼포먼스잖아요. 쭉 이렇게. 그러면 연봉보다도 제일 많이 일을 할 때 이때 퍼포먼스가 제일 높을 때잖아요. 이만큼이 오히려 내가 더 회사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때가 여기 20대 때 거쳐서 30대 하면 30대 후반, 여기 30대 하면 여기 이제 3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38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38선? 여기가 38세 정도 됩니다. 물론 뭐 여자분들은 좀 더 여학생들은 빠르게 오기도 하겠지만 38선입니다. 38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38세에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냐하면 이때가 제일 잘 스카우트 제의도 많고 제일 잘 나갈 때예요. 저도 이제 제가 이 시기를 다 지났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취업하기 힘들었고 요때 대리 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일이 재밌었고 요때에 많은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쪽에서.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의 갭 차이는 더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퍼포먼스 아까 말했던 이 곡선이 더 높으면 그죠? 그리고 이 연봉이 낮으면 이 갭은 더 커지죠. 그러면 어때요? 더 많은 스카우트 제의가 있겠죠. 이건 개인 역량이 어떻게 쌓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퍼포먼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리니어하게 이런 퍼포먼스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의 어떤 능력의 차이로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넘어가면 4호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4호정? 뭐 손오공과 4호정의 그 4호정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물론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제가 확대해서 그리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연봉은 계속 어쨌든 이렇게 들면서 올라가는데 서서히 여기서부터 급격히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좀 꺾이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요때가 그러니까 다시금 만나는 내 연봉이 이게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술도 뭐 많이 먹게 되고 뭐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 많고 해서 꺾이게 되고 연봉과 만나는 요점이 뭐냐면 4, 5정입니다. 45세 정도 됩니다. 이때가.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때요? 명퇴 이런 걸 시킵니다. 월급 뭐 연봉 1년치 연봉을 줄 테니 나가라. 왜냐하면 보셨다시피 퍼포먼스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연봉은 계속 있으니까 이만큼이 또 어때요? 회사에서 지불해야 될 또 이 빗금 지불만큼이 회사에서 지불해야 될 코스트잖아요. 어쨌든 비용이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을 줘서라도 오히려 내보내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이때가 4호정입니다. 4호정. 그죠? 45세 정년퇴직. 회사에서는 이 45세 그래서 정년퇴직하라고 막 푸시를 해요. 그래서 거의 이맘때쯤 이제 다들 나와서 이제 창업이라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봉을 뭐 1년치 연봉을 받거나 해서 또 이때 되면 이제 나가라고 은근하게 이제 대기업에서도 푸시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사실 요 45세에 개명대학교에 왔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절실하게 이게 사호정이 느껴집니다. 전 정년퇴직은 아닙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밀려난 게 아니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쭉 다시 이렇게 퍼포먼스를 꺾이고 그래도 안 나가고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의 어떤 능력도 있지만 어쨌든 뭐 본인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 한국의 노동법 또 이 근로 뭐 복지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특별한 뭐 잘못하지 않고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어떤 그 고용을 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뭐 한다던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퇴사를 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명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렇게 강제로 뭐 이렇게 퇴사를 억지로 시키게 되면 노동법에 뭐 이렇게 이슈가 되기도 하고 뭐 쌍용 자동차 건도 그렇고 뭐 방송국 건도 그렇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쭉 살아남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퍼포먼스는 계속 떨어집니다. 회사에 나오면 이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때가 쯤이 되면 이제 보통 60세에 정년퇴직하는 뭐 회사도 있고 뭐 기업도 있지만 공기업도 그렇기도 하지만 보통 55세에서 60세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56도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56도? 56세 56도 56도는 뭐냐면 56세까지 회사에 남아있으면 도둑놈이라고 해서 56도라고 합니다. 다 그렇은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일반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뭐 56세인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뭐 몇 살이 56세입니다. 근데 아직도 회사에 계세요? 예. 그럼 도둑놈이시네요. 이렇게 어디 가서 이야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사회를 풍자해서 어쨌든 세대의 어떤 풍자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요즘 뭐 유행하는 유행어로 이렇게 풀어본 거죠. 사오죠. 그래서 56세까지 도둑놈인 이유가 연봉은 이렇게 높은데 실제로 이제 물론 뭐 퍼포먼스가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꼭 이랬다 꺾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보편의 오류도 있지만 그래서 이만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가서 나이가 들면 요즘 여러분들이 그 임금 피크제라는 이야기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임금 피크제라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그 임금 피크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50이 넘어간 분들 또는 요 45세 이후에부터 신청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부터 반을 자릅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일주일에 반만 출근해도 되고요. 그만큼 또, 그러니까 물론 뭐 아예 연봉에 뭐 2분의 1밖에 안 준다 그러면 그냥 안 하겠지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을 잘라서요. 그만큼만 그러니까 이걸 다 주지 않고 그만큼을 잘라냅니다. 그만큼을 덜 주고 대신 일주일에서는 반만 회사에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요만큼 자른 거를 어디다 갖다 놓는지 아세요? 요거를 여기다 메꿉니다. 여기다. 그래서 대졸 초임 사원들을 뽑아요. 어쨌든 이렇게 기업에서는 최대한 이 영리 위주의 목적으로 인원도 채용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이 유행어 요즘은 아니죠. 한때 유행했던 유행어 이태백 20세 태반이 백수다라는 이유와 그리고 38세에 뭐 선택해야 된다는 이유 그리고 사오정이라고 하는 이유 56도라고 하는 이유를 다 들어봤는데요. 왜 이 말씀 갑자기 드리냐면 이렇게 일본 시니어 살롱이나 우리 고령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언젠가는 올
그 또 사회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이제 곧 시작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급속도로 빨리 이제 시간들이 가면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정말 파노라마처럼 쫙 겹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이런 말씀들이 혹시라도 기억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요 대리 시절 전에 많은 걸 배우십시오. 그래서 요 갭을 그 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서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꼭 이런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라 여기서 훨씬 더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천장을 뚫고 능력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연봉 또한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계속 이렇게 상향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개인의 어떤 역량의 차이 때문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편적인 내용들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6주차 2강까지 우리 잘 들어봤고요. 네. 앞서 공지드렸던 공지사항 같이 어쨌든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 81분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도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거의 이 사태는 처음 겪어보는 바라 어떻게 이제 잘 여러분들과에게 이 학습과 또 지식과 또 간접적 경험을 전달할지를 저 또한 계속 노력해서 고민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이나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게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6주차 2강까지 모두 마치겠고요. 어쨌든 이 아름다운 봄날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학기 전에 한번 기말고사 때는 얼굴을 뵐 수 있겠네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제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목소리는 기억하시고 오히려 알아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아름다운 봄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해피 프라이데이입니다. 네, 이상 6주차 2강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